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신도시까지 아파트 전세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며 수도권 전역의 전세값이 전주 대비 0.02% 올랐습니다. 가을철 이사 수요와 매매 여건 악화로 매수에 부담을 느낀 관망 수요가 전세 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7,904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에선 올해 분양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아이파크자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화학부대 이전 부지의 개발을 막아온 그린벨트가 조만간 해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일대의 한옥마을을 새롭게 조성하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 3분기에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한 그 세대 인구수가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공급 부족 우려와 또 여러 가지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집값이 오르자 지금 이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다라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은 어느 지역에 해야 투자 가치 면에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지금 하고 계신다면 이번 주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는 또 활기차게 열어봐야 하는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입니다. 예전에 먹을 게 없을 때 한 끼 때우는 게 정말 삶의 목적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아무 음식이나 먹었었다고 하지만 뭐 요즘이 아니라 이제 좀 삶이 나아지고 나서부터는 뭔가 한 끼를 먹더라도 굉장히 뭐 영양가 있게 아니면 또 자기 몸에 맞게 또 아니면 맛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좀 먹는 그렇게 패턴이 좀 바뀌었는데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야 뭐 내 한 몸 뉘일 때 찾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요. 이제는 상황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부동산 내 집 마련을 한 채 하더라도 좀 더 미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다른 지역 대비 또 장래 희망이 좀 더 명확하고 그다음에 뭐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이 좀 더 확실한 이런 쪽으로 좀 선별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 투자에 대한 눈을 좀 키우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절대 눈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를 좀 시청하시면서 저 말고도 또 이제 화요일, 뭐 수요일 이게 일주일 내내 전문가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시청을 해보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가을 이사철임과 동시에 고민이 더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세요.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현재 자영업자고요. 네. 이제 마곡 쪽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고, 네. 주거지는 강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강명에 내 집 마련을 마련할지 아니면은 한 테포 기다렸다가 네. 마곡에다가 상가를 투자할지. 아. 그러면 지금은 좀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 예,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영업을 마곡에서 하고 계시고 그래서 광명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네.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좀 하느냐 아니면 네.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임대 거주를 하면서 이 여유 자금으로 오히려 마곡에 상가에 투자를 하느냐. 이 상가 네. 투자는 자영업 하실 공간을 투자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 아,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뭐 보시는 아파트는 있으세요? 광명 쪽에? 아, 예. 강명에 네, 세모로 2연 아파트하고 네, 네, 철산에 레미안. 네. 레미안 자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레미. 2편안이요, 2편안. 이편안이요. 예. 네, 좋습니다. 그 철산에 이편안하고 그렇고 나서 아니면은 저 해모로 이연을 하는 게 어떨까? 예. 그런 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내년 되면 다 막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어갖고 네. 집을 매수하는 게 맞나 아니면 상가를 매수하는 게 맞나 이래갖고. 주택은 지금 그러면 무주택이세요? 예. 집은 없으시고 예. 그러면서 이편안 뭐 저 아래쪽에 도덕타운 밑에 있는 이편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덕파크 옆 밑에 있는 거. 네. 철산동 쪽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아, 그게 하안동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철산동에서 하안동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광명으로 치면 좀 서쪽에 치우쳐 있는 해모로 이연을 가져갈지 예. 아니면은 뭐 두산 위분이 도덕타운 2단지니 이렇게 있는 하안동에 있는 뭐 광명 이편안 세상을 선택을 할지 예. 이걸 고민하시는 건데 마곡에서 뭐 사업은 오래 하셨어요? 예. 얼마나 하셨죠? 이거는 뭐 한지는 한 10년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좀 어떠세요? 상가 어떤 뭐 분야 뭐 마곡에서 일을 하시게 됐다고 하면 그쪽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 그다음에 뭐 상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접하셨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뭐 LG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마곡 상업단지 들어가다 하니까 예. 과거에 거기 장사 시작할 때와 그때 마음가짐과 이 마곡 산업단지가 이렇게 되면서 뭐 이제 인력이 확 늘어나면서 해서 이렇게 내 가게, 내 사업에 어떤 보탬이 많이 됐던가요? 손님이 많이 좀 올라갔던가요? 매출이? 예. 그거는 좀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갖고 네, 제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갖고. 네. 일단 제 생각인데요. 예. 거주할 아파트는 예. 일단 이거는 마련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그거야 아이고. 개인 선택이겠지만 일단 내 집이 먼저 보금자리를 마련해 놓고 예. 그리고 상가는 얻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셨겠지만 예. 마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상가 자체가 뭐 예. 그 마곡을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마곡에 대한 주택 시장과 상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이원화로 흐를 거예요. 예. 마곡 자체가 마곡 산업단지라고 해서 일자리가 확 늘어날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그 마곡 산업단지를 꾸몄던 것 자체는 계획했던 것 자체는 과거에 이제 계획으로 했던 거거든요. 예. 그게 3차 산업 시대에 마곡 산업단지 어떤 단위 면적당의 근무자를 평가를 해서 그 주변에 근생이니 주택이니 이런 것들을 쭉 도시를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면적에 어떤 업태가 들어가면 종업원이 뭐 1,000명이니 뭐 2,000명이니 이런 예상을 해갖고 들어갔었던 건데 예. 이게 4차 산업화로 되면서 주로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결부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1,000명이 필요했던 자리에 이제는 500명이 필요하게 되고 예. 이렇게 산업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수요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인구 밀집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거 대비해서 주변에다가 오피스텔이니 오피스니 아파트니 이런 것들을 막 지어 놓았던 거고. 그래서 실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기대했던 거 이상 뭐 기대했던 만큼 수요가 많이 붙지는 않고 어차피 마곡만 과거에 상승 시기에 올랐던 것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올랐던 상황이니까 예. 그 특수성에서는 좀 많이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모자랐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마곡에서 상가를 매수를 해갖고 쭉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예. 저는 이제 상가를 굉장히 권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도 부동산 시작을 상가로 했었기 때문에 예. 부동산이 괜찮다고는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상가도 좋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하나 해 놓는 게 네. 훨씬 아마 사업을 뭐 영위하시고 하시는 데서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광명 자체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집을 뭐 다른 곳에다가 뭐 특정 지역을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A라는 지역에다가 내가 주택 마련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생각을 했을 텐데 예. 이 광명 지역에다가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니까 저는 찬성인 거거든요. 아, 그런데 아파트는 조금 다른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아파트를 보라고요? 네네. 이 해모로 뭐- 이연하고 예. 광명 이편한 세상을 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학군 때문에 학교요. 애들 학교. 애들 학교 때문에요. 예. 해모로 이연이 좋은가요? 이편한 세상이 좋은가요? 학구는. 그럼 이 편안이 조금 낮긴 한데요. 네. 그 통학하는 데는 해모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비슷해요. 근데 가격대가 한 1억 차이가 나더라고요. 주택을 매수하시면 뭐 자녀 지금 학교 교육까지 나오는 거니까 한 10년 이상은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편한 거를 좀 따지신다라고 하면 예. 그다음에 뭐 학군이라든가 뭐 통학 이런 것들을 따지신다고 하면 네. 해모로 이연이 괜찮겠죠. 통학은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이 철산동 쪽이 하안동 쪽이 좀 더 낫거든요. 학군 쪽으로도 따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해모로 이연 32평인가요? 얘네들? 예, 그- 34평.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한 8억 5천 정도 제가 전후로 알고 있는데 가격은 어떤가요? 맞나요? 이 가격이? 맞아요. 8억이에요. 그러면 이 가격으로 해서 예. 저는 조금 다른 쪽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예. 물론 거주 만족도가 높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저는 좀 재건축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요? 재건축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재건축 대상으로 한 아파트가 막연하게 그냥 재건축 하겠지 하고 해서 뭐 10년, 20년, 30년 기다릴 이런 아파트 말고 예. 그냥 안전진단 다 통과해서 지금 재건축 완전히 확정돼 갖고 지금 예. 지구단위 계획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예. 사업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10년 내지 뭐 늦어도 15년 안에는 예. 뭐한 20억 이상의 아파트 가격을 찍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보는 게 그래요? 어떠실까요? 한 10년 고생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학구는 훨씬 좋고 학교 다니기도 훨씬 좋고 단지 집만 좀 노후됐겠죠. 재건축 대상 아파트니까. 예. 철산 주공 13단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근생 상가를 매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의 기본은 그래도 내 집이거든요. 예.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나 해놓으시는데 광명 자체는 광명의 장점은 뭐냐 하면 네. 거주지를 지금 광명을 알아보신다고 하니까 광명의 장점은 그거예요. 그냥 서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기도의 한 행정구역이고요. 예. 특히나 또 서울에서도 이쪽 서쪽의 일자리를 대변하는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가산 디지털 단지에 배후 주거 지대가 되는 거거든요. 7호선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광명의 지역 같은 경우는 뭐이 철산동에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광명 뉴타운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안주공이 또 재건축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광명의 몸값은 이 서울에 붙어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안양천에 흐르는 이 안양천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그냥 내가 내 집 정원처럼 갖고 있다. 이런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예요. 예. 이런 광명의 목적에 가장 부합해 봤을 때 당연히 안양천에 가깝고 구로 디지털, 가산 디지털에 가까운 이 철산동 쪽이 훨씬 좋은 거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학업 성취도라고 할까요? 그런 쪽을 네. 따지더라도 구 광명 뉴타운보다는 그러니까 광명시 쪽보다는 네. 지금 뉴타운으로 한참 발전하고 있는 다른 쪽들보다는 철산동이 훨씬 학업 성취도라든가 또 학원가라든가 전체적으로 잘 꾸려져 있고 학교의 성적도 학업 성적도 훨씬 좋거든요. 상위 진급하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좋을 것 같고 네. 가격 자체가 얘네들이 이제 32평 기준해서 네.
8억 후반에서 네. 9억 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해머로 2연 정도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네. 뭐 얘네들도 그렇게 신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철산주공 13단지 금액적으로 좀 딸린다 그러면 12단지도 뭐 저거 하겠지만 저는 12단지보다는 13단지를 좀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재건축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수립 과정이니까 사업 진행을 확실하게 들어선 거고요. 네. 나중에 광명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철산주공 12단지니 13단지 요 철산역 주변으로 해서 중심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한 10년 정도 있으면 가격 자체도 거의 한 2배 정도는 뛸 것 같고 가격 자체가 지금 뭐 하향기다, 그러니까 하락기다, 조정기다, 상승기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일단 얘네들이 새 아파트로 진행되고 지금 가격 부동산의 어떤 생애 주기로 봤을 때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뭐 지금 가격이 빠진다 오른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하강기 지나서 당연히 상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우리 철산주공 13단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완전 신축 아파트에 지금은 중대형이지만 추후에는 대형 단지로 바뀌게 되는 아파트거든요. 네. 거기에 초역세권에 학교도 초중고들 다 붙어 있고 단지 내. 그러다 보니까 훨씬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한 10년 내는 조금은 뭐 집이 불편하고 고생을 하더라도 뭐 제 의견이니까 고민하시게 되는 것 같고 고민해 보시고요. 예, 예. 일단 마무리하면 저 같으면 뭐 상가는 어차피 뭐 지금 사업 정도 뭐 쭉 그냥 지금 장사 영위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일단 아이들 교육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마곡 산업단지에서 마곡 쪽에서 상가를 매수하셔 갖고 네. 거기서 돈 벌어서 마곡에다가 자리를 잡는 것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세이브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철산주공 13단지 선택하셔서 한 10년 고생하시고 그때 뭐 매도하든가 해서 마곡으로 들어가시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벌 거라고요. 장사가 예, 얼마나 잘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예, 예. 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상가에 대한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자라는 조언과 함께 보셨던 신축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 바라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한번 임장도 가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까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자, 저희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도 여러분의 고민 내용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사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69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부천시에 여월 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향후 전망을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이 부천에 있는 여월 휴먼시아 3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주하기는 참 좋은 아파트 같아요. 바로 이제 까치울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고 단지에서 불과 한 5분 정도도 안 돼서 초등학교도 또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하시기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지역이 금액들이 조금 많이 올랐던 상황이에요. 뭐냐면 여기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역으로 대변돼 요 역이 상당히 아주 그냥 일산 쪽으로 치면 대곡역 어떤 그런 것처럼 기존의 7호선이니 서해선이니 거기에 GTX B 노선까지 이제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가치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주변으로 많이 투자를 하셨던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올라와서 금액도 지금 뭐 쭉 올라왔다가 지금은 이제 조정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서 다시 반등하는 상황인데 금액 자체가 이제 30평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8억 5천, 8억 중반대 가격으로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좀 중요하겠죠. 이 아파트를 전망을 보시는 게 뭐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다 아니면은 투자로 보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주하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쪽이 어차피 뭐 일단 생활 반경이 이쪽이라고 하시면 향후에 대한 미래 가치도 있고 뭐 어느 정도는 예정이 돼 있고는 한데 좀 더 돈을 버시고 싶다라고 하면 뭐
희한하게 앞에 상담했던 분하고 금액대는 비슷한데 8억 5천 정도면 저는 뭐 좀 더 앞쪽으로 서울 쪽으로 좀 붙으시는 방향을 원하고요. 왜냐하면 상승 여력은 그렇게 높아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위험 요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월 휴먼시아 3단지가 지금 이 30평대가 8억 5천을 가격을 형성한다. 이런 것들을 받쳐주고 있는 상황 자체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좀 더 개선이 되고 여기 뭐 GTX까지 정차하게 되는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반면에 이 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융복합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주변으로 해서 저쪽에 있는 오정동에 또 도시개발 계획이 있죠. 그 또 위쪽으로는 대장동이라든가 계양동 그쪽 자체가 마곡산업단지, 그러니까 김포공항 쪽에서부터 BRT로 연결이 돼갖고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 역까지 쭉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뭐 GTX가 개통이 된다라고 해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 그다음에 얘네들은 강남 권역을 좀 벗어나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아마도 A 노선이라든가 C 노선보다는 좀 파괴력은 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개통할 쯤 되면은 우리 아파트는 노후화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상당히. 그런데 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판단에는 일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위축이 되고 이 교통 호재에 대한 상황은 주변에 다른 신축들이 들어가면서 그 아파트들 쪽으로 빼앗길 것 같으니 매도를 하시고 뭐 제가 뭐 철산주공 뭐 홍보 요원도 아니겠지만 일단 철산동이라든가 광명 쪽으로 이 금액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 금액이니까 좋은 아파트 선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서울 쪽으로 해서 좀 소형 단지라도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 금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자리를 잡아서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는 게 뭐 투자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우리 여월 휴먼시아는 가격이 조정이 됐다라고 해도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지금 높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매도하고 갈아탄다라고 하면 서울 쪽으로 붙을수록 일단은 가격이 지금 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을 하는 시기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갈아타기에는 굉장히 적기일 것 같으니까 매도하시고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한번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에 연락 잘 주셨네요. 매도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우선 매도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 투자는 꼭 전문가들의 상담 받은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저희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4258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포구에 성산 시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성산 시형 같은 경우는 뭐 그렇습니다. 뭐 성산 시형 하면은 뭐 서울의 서북권의 굉장히 뭐 대표적인 아파트가 되면서 올해죠. 올해 바로 이번 달인데 19일 날 뭐 아파트 완전히 뭐 초고층으로 짓는 걸로 완전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3,700세대에서 한 4,800세대, 즉 5,000세대 가까이 되는 세대수로 초대형 단지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면서 중층 이상으로는 한강 조망도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쪽 서부권을 아마도 가격을 쭉 리드해 나가는 완전 대장 아파트로 좀 바뀌게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의 아파트, 성산 아파트가 과거에 이제 구형이었기 때문에 뭐 그랬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구형도 아닌 저쪽에 상암동 쪽에 월드컵 단지들 아파트 같은 경우들 뭐 이런 아파트들 보면은 구형도 아니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도 규모도 굉장히 있고 그다음에 뭐 하늘공원으로 대표되죠. 굉장히 녹지도 풍부하고 거기에 또 미디어 산업으로 대표되는 상암 업무단지도 같이 갖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상암동의 아파트 가격들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지 못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격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업무단지도 끼고 있고 아파트의 규모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
일단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역이 아니죠. 역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항상 오를만 하면 눌리고 오를만 하면 눌리고 이랬던 상황이었었는데 성산 시형 같은 경우는 뭐 DMC 역하고 월드컵 경기장역인가요? 이 역을 그냥 도보로 그냥 바로 월드컵 경기장역 같은 경우는 초초 역세권이고 DMC도 도보로 뭐 5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나 DMC역 같은 경우는 뭐 경의중앙선이니 공항철도니 6호선이니 이렇게 세 개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마곡단지라든가 또 상암의 기존의 미디어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도심 쪽의 접근도 괜찮기 때문에 업무단지 충분히 커버하죠. 초고층으로 해서 중층 이상에서는 조합원들 경우에는 뭐 한강 조망도 충분히 가능한 아파트죠. 거기에 4,800세대라는 굉장히 매머드급의 초신축 아파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향후 한 2, 3, 뭐 충분히 1, 20년 동안은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히 가격을 리드해가는 대장 아파트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뭐 전망 뭐 아주 맑음으로 전망해 드리고요. 또 다음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중이시라고 했었으니까 기분 좋게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심장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집을, 빌라를 2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네, 하나는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것은 봉천동이거든요. 네, 인원 중고등학교 근처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는데 사당 초등학교 바로 뒤쪽 남현동이에요, 관악구. 네. 예. 근데 2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좀 네.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아,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네, 향후 혹시 전망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금적인 네. 문제로 그러니까 하나를 반드시 매도를 좀 해야 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다른 데로 이제 향후 전망이 없으면 재개발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다른 곳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 투자처를 고민을 하고 옮기기 위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봉천동의 인원중고등학교 근처라고 말씀하셨고 예. 또 하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는 그러면 남현동에 위치한 사당초등학교 바로 뒤에 두 개 다 네네. 다세대 주택인데 이걸 좀 어떻게 네네. 정리하고 다른 투자 계획을 세우면 예. 좋을지 하나하나 소장님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떨리세요? 네, 이런 통화 처음 하니까 좀 네, 떨리네요. 조금 목소리가 긴장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네네. 한번 해설수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네. 이 봉천동이나 남현동의 주택은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남현동은 지금 한 23년 정도 됐어요. 네, 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예. 그리고 그 봉천동은 봉천도 2016년에 보유를 했어요. 2016년에 보유하셨어요. 네네네. 그럼 얘네들도 한 9년? 예. 지금 뭐 2016년도면은 4년, 3년, 한 7년 갖고 계셨네요. 7년요. 네네. 7년에 갖고 계셨고 그다음에 20년 참 남현동은 네. 지금 10몇 년 됐어요. 10몇 년. 어, 한 11년 정도. 네. 하여튼 꽤 오래 갖고 계셨네요. 예, 하나는 예. 네, 맞아요. 7년 이상, 하나는 뭐 10년 이상 갖고 계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기다리면 그 안에 재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지. 더 빨리 되면 네. 더 좋은 거고요. 네네네. 일단 이 사당역 주변으로 해서 네. 어차피 남현동이나 봉천동이나 메인은 사당역 인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쪽에 보면 뭐 여기 이제 복합환승센터 얘기는 들어보셨죠? 네네네. 사당역에 있는 이제 복합환승센터가 그동안 지리멸렬하다가 다시 이제 또 진행을 한다라는 소리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또 새 집도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 이 위쪽에 골프장 쪽으로 해가지고 또 역세권 개발이 또 진행이 돼요. 네. 그러면서 또 신축 주택들이 좀 들어갈 거고 아파트들이 네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당역 주변으로 해서 뭐 이제 좀 정비 사업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뭐 사당이 아무리 잘 돼봐야 우리 집 쪽에 잘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네. 일단 사당 초등학교 반경이라고 하니까 주변이라고 하니까 요 권역에 이제 집이 하나 갖고 계시는 거고요. 남현동 집은. 네. 그다음에 봉천동 쪽은 인원고등학교 쪽이니까 뭐 이쪽으로 해서 또 하나 갖고 위에 계시는 쪽에 거예요. 있어요. 네네. 네. 네, 이쪽으로 이제 봉천동 거주 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고. 네. 자, 문제는 이쪽에 보시면 남현동부터 볼게요. 네. 남현동 같은 경우가 이제 사당역에 뭐 역에 굳이 따지다 보면 역에 가기에는 얘네들이 좀 나은가요? 사당역으로 가기가? 네, 사당이 훨씬 가깝죠. 네. 가깝죠. 그리고 봉천동에서는 저쪽 낙성대역을 이용하나요? 예, 보통 이제 버스가 마을버스가 바로 마을버스 타고. 그러니까 네, 이제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걸어서도 싶은 건 두 개 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참 난리를 하고 있는 게 한참 막 지금 붐이 일고 있는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역세권 네. 개발 사업이거든요. 네. 일단 그쪽 권역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건 뭐 신통 기획이 됐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진행하는 일반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모아타운이 됐든 뭐 이런 쪽에 있는 이제 재개발을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네. 남현동 쪽에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30년 노후도 기준을 한다라고 하면 네. 한 노후도가 35% 정도 전후예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지금도 신축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계속 훼손된다라는 소리예요. 네. 실질적으로 사당역에서 뭐 주변에 뭐 강남으로 일하러 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서울에 어떻게 보면 관문이잖아요. 사당 쪽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털을 잡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막 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 주변으로 해서 새도 잘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요걸 좀 세대로 좀 짓던가 해서 좀 이렇게 신축 행위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월세 받는 걸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노후도가 많이 훼손이 돼서 30년 노후도는 지금 35% 전후에 형성이 돼 있고 뭐 모아타운을 진행할 수 있는 뭐 25년 노후도라고 해도 얘네들도 보면 한 50에서 55% 네. 정도의 노후도를 유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계속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재개발을 하기에 기본인 노후도를 충족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 거기에 그거에 대비해 그거 이제 더해서 뭐 과소 필지 비율이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데 접도율은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필지별로 해서 도로에 잘 접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과소 필지의 비율도 한 뭐 10%대라서 재개발을 하기는 되게 힘든 어떤 조건들을 다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재개발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임대 주고서 그러면서 전세금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비싸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남현동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이쪽에 은천 쪽에 있는 은천동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보면 특히나 봉천동 쪽의 아파트 보면 서울의 투룸 빌라 가격 뭐 수준이에요. 네. 아파트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볼 게 이 남현동 쪽 그러니까 지금 봉천동도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좀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어려운데 어쨌든 정확한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건 정확한 정보를 네.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장래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재개발하기가 봉천동 것도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마찬가지 이유예요. 뭐냐면 30년 노후도라든가 뭐 25년 그러니까 노후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이쪽들이 많이 좀 훼손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50% 뭐 55% 이렇게 전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특히나 뭐 봉천동 쪽도 30년 노후도로 따진다 보면 35%에서 40% 전후로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걸 의욕적으로 진행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네. 거기에 봉천동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쪽 주변으로 해서는 2종 땅하고 1종 땅의 비율이 한 7대3 정도로 섞여 있다 보니까 아. 이 1종 땅에 대한 종상향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곳이 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 비용을 많이 내지를 않고 그냥 싼 가격에
서울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임에 반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뭐 한 10여 년 정도, 두 개 합치면 한 10여 년 정도 평균적으로 갖고 계셨는데 앞으로 내가 10년을 더 갖고 있는다고 해도 특별히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그냥 물가 상승 비율대로 주택 가격은 그냥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올라왔던 대로 뭐 이런 주택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가격 자체가 네. 워낙 낮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최소에 대한 물가 상승 비용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외부 여건이 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쉽지 않은 여건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시고 네.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디를 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 근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네. 제가 생각해 놓은 곳이 있는데 혹시 그쪽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어디 보고 계셨죠? 지금 이제 불광동 네. 그 불광 2동 쪽이 지금 재개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쪽이 재개발 가능성 있는 곳인지. 네. 그렇게 골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금전 쪽으로 해서 대략 이제 서울 외곽 쪽으로만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중앙 그래요. 그 시청자분이 모르는 쪽에도 네. 주택 가격이 높지 않고 그리고 네. 비교해서 훨씬 더 높을 쪽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그냥 그래요? 엄청 비싸질 곳들이 있거든요. 예, 그걸 몰라서. 보면 이렇게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한강변과 뭐 교통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셨던 곳은 남현동이나 봉천동은 사당 주변에 있는 교통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셨던 거고요. 네. 근데 이거 뭐 일단 예를 들어 한 4군데 정도 찍어 드리면 네. 자양동 같은 데가 있거든요. 자양동. 네, 한강변으로 대변되는 이 자양동에 있는 뭐 미지정 구역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쪽에 하나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양동 내지는 그 위쪽으로 보시면 또 왕십리가 있어요. 네. 왕십리 쪽에 그 역 주변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또 바라보는 곳들이 있고 노량진 쪽에 여기 노량진에 있는 뭐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기획 추진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런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양화대교 합정동이 있는 여기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또 한강변 쪽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망원주기도 괜찮은데 저는 합정동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강변 쪽으로 해서 자양동이라든가 합정동 그다음에 일자리를 위주로 하게 되는 여의도의 완전히 이 그 배후 주거지가 이제 노량진이 될 텐데 노량진에 있는 새로 모아타운으로 진행 준비하는 곳들이 있는 쪽이 공략을 하셔도 되고 왕십리 네. 쪽에 앞으로 뭐 GTX라든가 또 동북선 하게 되면 6개 노선이 흘러가게 되니까 이 일자리는 다 커버를 하는 곳이 또 왕십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쪽에 지금 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들을 보면 우리 시청자님 네. 지금 갖고 계신 것들을 정리하시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요. 그래놓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많이 올라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훨씬 좀 나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네. 뭐 1대1 상담하고 신청 와서 제 얼굴 보고 상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찬찬히 그래요? 한번 찍어가면서 네네. 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니까요. 네. 일단 지역적으로는 외곽 쪽만 너무 보지 마세요. 불광동이라든가 뭐 저쪽 남현 이런 쪽 보지 마시고 네. 충분히 그 돈이면 공략할 네.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10년, 네. 20년 뒤에는 정말 뜨악할 정도로 가격이 완전히 변해 있을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선택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이제 이쪽은 나중에 향후에 이제 자녀들 때문에 그 의정부 신곡동 요즘에 GTX 네. 예정이라고 해서 네네. 현재 좀 집값이 아파트 그 신동아 패밀리를 보고 있는데 네네. 이쪽은 좀 어떤가요? 의정부는 왜 가시려고? 아파트 생활을 하시고 싶어서 아니면은 예, 아파트 생활을 한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본 거였어요. 불광동이랑 이쪽 두 군데를 생각을 해봤었던 거거든요. 네. 예. 의정부는 뭐 예. 너무 GTX만 보지는 마세요. 그래요. 네. 굳이 의정부 가실 바에는요. GTX 가시려면 한참 더 기다렸다가 창릉 신도시 가시는 게 나아요. 어디 신도시요? 창릉 신도시. 창릉 신도시요. 주택이 있으시니까 청약은 안 되실 거고 네네네. 거기 주택들 하게 되면 나중에 매수하셔도
네.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을 하기에는 거기가 더 장래성은 더 보여지니까 아, 창릉 신도시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네네네. 좋은데 그런 것들 다 각설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에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생각하셨던 방향 그대로 우선 매도 후에 새로운 투자 계획을 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 실행하시고 역시 다음 투자는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884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양시의 무원 2단지 3보 아파트의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고양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그 행신역, 그러니까 행신동 쪽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무원마을 같은 경우가 네, 여기 있는 3부 아파트가 되겠고 이쪽 지역의 특색이 좀 여기 경의중앙선 행신역을 뭐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앞쪽에는 대형, 중간 쪽에는 중형, 뒤쪽에는 소형, 그래서 대중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단지의 특색이 되는데 우리 아파트는 이제 중형 단지들 30평대들이 돼 있는 3보 아파트가 되겠고 이쪽 같은 경우가 가격이 쭉 올랐다가 과거의 상승분을 그냥 쭉 반납을 하고 다시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뭐 보시면 그래요. 여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대곡역이 이제 보일 텐데 이 무원마을의 특색은 뭐 무원마을뿐만이 아니라 여기 화정지구라든가 이 무원마을 이쪽이 보시면 다 여기 대곡역, 이 대곡 역세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GTX에 대한 호재들을 조금 간접 효과를 받게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일단 뭐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일단 뭐 서해선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호선 내지는 뭐 서해선 그리고 이제 GTX가 곧 개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GTX-A가 이제 노선이 개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으로도 이 화정지구라든가 이쪽에 뭐 원흥지구 저쪽 위쪽에 원흥지구라든가 이렇게 행신동 쪽으로 해서 이쪽들이 다 어떻게 보면 GTX 이 대곡역에 대한 간접 효과들로 인해서 가격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했다가 이제는 조금 다 조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더 중요하겠죠.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무원마을 행신역 앞에 있는 3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저는 상승 여력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도 시기를 1차 매도 시기를 좀 늦춰졌던 것 같고 그러니까 놓칠기 하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2차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창릉 신도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창릉 신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저기 은평구 쪽이라 지축에 있는 이런 쪽들을 다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흡입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반가 포함해서 아파트 단지가 38,000세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마무지하게 되면서 도시가 계획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자족성, 쾌적성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되면서 금액 자체도 싸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관공선이 상가니 학교니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규격에 맞춰서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거기에 GTX도 이제 뚫리게 되고 고양선이니 서부선이니 다 이제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심지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굳이 이쪽에서 힘쓸 그런 뭐 괜히 뭐 여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일단 전세 가격도 많이 흔들리게 될 것 같고요.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들 상승 여력이 약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전망이 좀 흐려 보이니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매도 시기는 그 GTX A 노선 개통 이후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매도 시기까지 좀 조언을 드렸고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월세 받을 수 있는 물건 좀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네, 네네, 저기 7호선 그 영등포구 신풍역 앞에, 네, 네, 바로 그 상가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 마련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한번 조언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월세 수익이 필요하셔서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7호선 신풍역 앞에 상가를 좀 보신 건데 매수를 네. 해봐도 괜찮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 반갑습니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신풍역 주변에 이제 상가를 보시는 건데 네네. 저는 결론 말씀드리면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매수해도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총 뭐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한 4가지 요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각의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신길 뉴타운의 메인 상가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길 뉴타운이 바뀌게 된 게 고층화가 된 거잖아요. 저층 주택에서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소비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아질 거고요. 거기에 네네. 뭐 같은 내용이지만 저소득층에서 아무래도 좀 중산층 이상의 가정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된 거잖아요. 네. 좀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데서 채워지게 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소비의 금액이 좀 증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2가지 이유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쪽이 7호선 신풍역이 있지만 또 신안산선 신풍역이 또 새로 쓰잖아요. 예, 새로 쓰인다고. 네, 그래요. 그렇게 곧 되면 개통한다고 이제 그러던데. 예. 지하철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네. 인구의 집중도가 좀 증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집중화 작업이 이루어질 거니까 당연히 상가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또 한번 짚어볼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세 번째로 볼 게 이 신풍역 주변으로 해서 네네.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니 뭐 지역주택조합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뭐 청년주택이. 네, 청년주택이니 이러면서 실제 네네. 지금 이제 입주들을 곧 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신규 인구가 또 유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일들로 해서 상당히 이 토지 가치 자체가 높아질 거거든요, 이 지역에. 네. 그러면 상가의 고유 가격, 그러니까 몸값 자체가 올라질 것 같아요. 수익률이 높아져 가면서 상가가 높아질 게 아니라 네네. 토지 가격 자체가 원자재 가격 자체가 높아지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5억짜리 상가였다면 그냥 뭐 장사하는 수익은 그대로인데 상가의 가치 자체가 그냥 10억으로 올라간다는 소린 거죠. 네. 끝으로 전문가님, 살펴볼 그분- 거는 지금 네네. 이제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변 둘러싼 환경인데 지금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고 고용 불안이 많이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년퇴임들을 많이 빨리빨리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거의 기본이 바로 이제 또 상가 쪽으로 해서 자영업들을 많이 할 거니까 상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저는 지금 가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네네. 제가 마음이 쓰이는 게 그게 구분 상가인데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신풍역 쪽으로 네. 해서 청년주택에 1층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가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 있을 거예요. 네. 그거에 반해서 지금 일반 이 아파트들 구분 상가 쪽으로 근린 상가 네네. 쪽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마도 네. 지금 세가 맞춰져 있고 주로 부동산들로 안정화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네. 상가 매수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정확한 주소를 오픈해서 좀 정말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 계획도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열어둘 테니까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